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6절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 자, 최근에 여기는 박스 형태의 문제만 나왔지만 박스 형태 말고도 다른 형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이게 최근에 31회, 32회, 33회, 그리고 29회까지 박스 형태의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떤 형태가 나왔느냐, 그것까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 그러면 첫 번째, 박스 형태가 아니라, 박스 형태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출제가 됐나요?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지문을 줘요. 그러면 항상 뒤쪽을 봐요. 경제학은. 그러면 주택의 수요가 땡땡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논점이 뭐겠어요? 수요가 늡니까? 수요가 감소합니까? 소비자가 소비를 늘립니까? 소비를 줄입니까? 요거겠죠. 요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앞을 봤더니 소득이 늘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수요는 증가한다.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수요의 증가 감소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죠. 2번.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느냐,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느냐, 수요 곡선이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게 증가 감소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수요가 늘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자, 그런데 암기 코드 적용합시다. 대체 관계야. 가격으로 시작해. 그럼 뭐만 확인한다? 요것만 딱 봐야죠. 상승. 상승. 그러니까 뒤쪽은 증가라는 거 나와야죠. 증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확인해야죠. 자, 3번 더 보세요. 뒤쪽을 보세요. 아파트의 수요가 땡땡한다.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문제예요. 그러면 LTV, DTI야. LTV, DTI가 나오면 항상 LTV라고 읽고 대출 금액이라고 번역해야죠. 대출 금액. 그래서 LTV가 하락했다. 이 말은 대출 금액이 감소했다. 하락했다는 거예요. 땡큐, 노 땡큐요. 노 땡큐죠. 노 땡큐. 그러니까 수요는 감소한다. 수요는 감소한다. 자, 수요가 감소합니다의 다른 표현이 뭘까요?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다죠. 수요의 감소니까 좌측으로 이동한다. 자, 그게 바로 4번이에요. 거래세가 인상됩니다. 세금 인상돼서 세금. 그럼 소비자는 노땡큐라고 하는 거니까 수요 곡선은 어디로 이동한다? 감소니까 좌측으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이동한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질문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보세요. 자, 대부 비율로 시작하니까 요 3번 지문이랑 거의 유사한 내용이야. 3번 지문이랑. 3번 지문은 LTV가 하락했어요. 하락.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줄어드니까 소비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수요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요. LTV가 상승했어. LTV가 상승. 그럼 땡큐죠. 대출 금액이 늘었으니까. 그런데 뒤쪽에 뭘 물어봤냐? 가격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수요가 늡니까? 줍니까? 수요가 늡니까? 줍니까? 근데 갑자기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로 질문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가격은 소비자나 공급자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가격은 바뀌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가 있잖아요. 4가지 규칙. 항상 가격이 바뀌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거고. 아이고. 그 다음에 수요에 감소가 나타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겠죠. 하락. 이해됐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합니까? 가격이 하락합니까? 이런 형태로 출제자가 지문을 물으면 결국 수요의 증가냐 감소냐를 묻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봅시다. 자, 대출 금액이 상승했다. LTV 상승, 대출 금액이 상승했다. 그러면 소비자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 가격이 바뀌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은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 옳은 지문이라는 거죠. 수요의 증가니까.
자, 이번엔 공급의 증가 감소요. 야, 공급의 증가 감소에서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공급은 대부분 어떤 문구가 붙어 있어요? 건축, 건설, 생산, 건축, 건설, 생산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급의 공급은 원가의 측면에서 원가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거의 100% 맞아요. 거의 100%. 거의 100%는 100%냐 뭐냐? 100% 맞아. 100%. 원가 봅시다. 자, 건설기술의 진보라고 돼 있고 뒤쪽이 공급을 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킵니까? 감소시킵니까야. 그럼 원가로 봅시다. 기술이 진보하면 원가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땡큐지.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난다. 늘어난다. 이런 거죠. 자, 공급의 증가 감소의 다른 표현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까? 좌측으로 이동합니까? 그럼 원가로 봅시다. 건설 노동자 임금이 하락한다. 노동자 임금이 하락한다. 원가 하락. 원가 하락. 땡큐니까 공급은 증가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든지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든지. 네. 자, 그리고 잠시죠. 사라지고 아이고, 사라지고. 자, 3번은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주고, 공급의 증가 감소가 아니라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주택의 가격이. 그러면 FM은 가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나 공급자의 행동이 바뀌어야죠. 근데 여기는 공급이니까,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원가 상승. 그러니까 공급 감소죠. 공급의 감소니까 공감, 기분업, 가격 상승. 이렇게 찾는 게 FM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자, 공급은 원가가 모든 걸 해결해줘요. 보세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원가가 상승하겠구나. 그럼 가격은 오르겠어? 떨어지겠어? 가격은 상승할 수 있겠구나. 가격은 상승할 수 있겠구나. B와요. 그래서 공급은 원가라는 측면에서 해결을 하면 웬만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빠르게. 여기까지가 지문 형태의 증가 감소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뭔가 박스를 주고 출제자가 다음 중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이런 거. 자, 그렇죠. 근데 박스 형태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거 먼저 하고 갑시다. 자, 이래요. 자, 작년에 요걸 줬어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작년은 공급 줬네요. 자, 출제자가 수요의 감소 요인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항상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 행동이 바뀌느냐,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자 행동이 바뀌느냐를 이렇게 구별하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개념도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렇게 박스야. 이렇게 박스에다가 5만 차까지를 주고 이 중에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이렇게 물으면 반드시 이 박스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가격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왜? 수요의 증가 감소는 수요의 변화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이거. 자, 다시 박스를 주고 이 중에 수요의 증가 요인을 찾아라. 수요의 감소 요인을 찾아라. 그럼 기본 수요의 변화와 관련된 논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에는 수요량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 가격. 그리고 또 하나 더. 수요의 감소를 찾아라. 그러면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을 찾으라는 거니까 이 박스에는 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공급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얘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건축, 건설, 생산 이런 문구. 그래서 기계적으로 어떤 박스 형태를 딱 주고 수요의 증가 감소를 구별하세요. 그러면 이건 수요의 변화니까 가격은 먼저 X.
그리고 수요,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구분하는 거니까 공급자의 행동을 변화하는 건축, 건설, 기술 이런 것들은 삭제. 이런 게 삘이 딱 있어야 된다. 그럼 봅시다. 이런 거야. 박스를 주고 이렇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으세요. 그러면 시험지에다가 여기다 딱 적어야죠. 수요의 증가를 찾구나. 그럼 첫 번째 뭐부터? 여기는 수요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가격을 삭제해야 된다. 가격. 이렇게. 그래서 1번 가격을 삭제해 줘야 된다고. 이유는 수요량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요의 증가 감소니까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 공급자에게 영향을 주는 건축, 생산, 건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삭제야. 이건 증가 감소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얘는 공급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딱 해결이 되면 이 나머지는 증가 감소만 따져주면 그냥 편안한 거죠. 자, 해봅시다. 자, 핵가족화 가구수의 증가. 가구수가 느는 게 핵가족화죠. 자, 가구수가 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비가 늘어나죠. 가구수가 느니까. 우리 핵가족화는 대가족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냉장고도 2개, 세탁기도 2개. 그러니까 증가죠, 증가. 자, LTV, DTI 하락합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이 하락하는 거죠. 이게 노 땡큐지. 노 땡큐. 그러니까 감소고. 시장이자리 나오거나 대출금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대출금리로 해석해요. 대출금리. 시장이자리 상승했다. 대출금리 상승이구나. 대출금리 상승, 노 땡큐. 감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딱 하나만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죠. 자, 미래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 예측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가격 상승에 대한 예측 기대는 무슨 활동? 투자 활동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투자. 우리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를 것 같은 예측이 드니까 투자하는 거죠. 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기대가 나오면 투자 활동으로 연결해 줘야 돼요. 자, 봅시다. 6번. 자, 미래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해야죠. 투자. 그러니까 얘는 수요 증가. 정확히는 투자 목적의 소비가 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상제야. 정상제는 정상적인 제한은 소득이 늘며 소비가 늘겠죠. 증가. 자, 그리고 요놈이죠. 대체관계, 보완관계가 나오면 암기 코드 적용하자겠어요. 둘 다 뭘로 시작한다? 가격으로 시작하잖아요. 가격으로. 자, 그러면 대체관계는 따라서 바뀌어야 되니까 수요 증가고, 그 다음에 보완관계는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상승이니까 수요 감소고. 자, 그래서 정답 몇 개 찾으라고 돼 있어요? 4개 찾으라고 돼 있죠? 앞쪽에서 하나 찾았고, 2개, 3개, 4개,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이번에는 박스를 주고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형태가 좀 다르죠?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면 뭐예요? 공급의 증가 요인을 찾으라는 거죠. 공급의 증가. 그럼 봅시다. 일단 공급의 변화니까 가격이라는 요인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놓치지 말고 꼭 찾아야 돼. 공급량이 변하니까 할 필요 없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봤더니 건축, 건설, 전부 다 공급자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급은 증가 감소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 게 요령이다. 원가. 그럼 봅시다. 기술이 진보합니다. 원가 하락, 공급 증가.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원가 상승, 노 땡큐, 감소. 그다음에 건축, 허가 요건이 완화됩니다. 건축 허가 요건이 완화됩니다. 땡큐죠? 증가. 자, 그리고 요거 조심. 요 두 개는 원가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5번. 그래서 요 두 개를 꼭 조심하셔야 돼. 자, 주택 건설업자 수가 는다. 그럼 보세요. 건설업자 수가 늘면 건설이 늘어요, 줄어요? 건설이 늘겠지. 건설업자 수가 늘면 건설이 늘어요. 그러면 건설을 통한 공급은, 신규 공급은 늘게 돼 있는 거죠. 신규 공급은. 그런데 여기는 주택 건설업자의 수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건설이 감소한다. 건설을 통한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거 조심하셔. 보셔. 소비자의 수가, 즉 인구가 늡니다. 그럼 인구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란 말이야. 인구가 늘면 소비자가 느는 거니까 소비가 늘어. 응? 그럼 똑같아. 주택 건설업체 수가 늘면 건설이 느니까 공급이 늘고, 여기는 주택 건설업자 수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찾아라? 그렇죠. 증가니까 요놈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요 정도가 중급이에요. 요 정도가. 근데 작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요거 살짝 깨끗하게 지우고 몇 가지만 해보죠. 자, 작년에, 자, 요 7번 하나만 보십시오. 요 7번.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자, 요 지문을 딱 줬어요. 요 지문을 주고, 공급이 늡니까, 줍니까? 이렇게 구별하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급은 항상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공급은 항상 두 가지. 이게 뭐니? 그러면 첫 번째. 신규 건설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신규 건설. 그런데 이 신규 건설을 통한 공급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고. 신규 건설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대부분의 공급은 무엇으로 공급되는 거야? 그렇죠. 기존 주택의 매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이라는 게 신규 건설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죠. 기존 주택이 다시 매물로, 중개사, 사업소,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와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자 이렇게 단서를 줬어. 신규 주택 건설 시장. 그러면 봅시다. 미래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 건설 주택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공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급을 하지 않겠죠. 이 말은 건설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올해 PF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 건설이 몇 건이 이루어졌습니까? 빵건. 왜 올해 아파트 건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경기침체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건설을 하나도 시작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7번만 보는 거야.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설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시험이 기존 주택시장이라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기존 주택시장. 그럼 얘는 기존 주택시장의 공급은 매물로 이루어진다고. 매물. 그러면 논리가 달라진다고. 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빨리 팔아야지. 빨리.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잘 보셔. 신규 주택 건설 시장의 공급을 물어보면 항상 건설이 느냐 주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고, 기존 주택 시장의 공급이 늡니까 줍니까? 그러면 매물이 늡니까 줍니까?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새 아파트 시장 중에 가격이 많은 아파트 시장 내가 궁금해.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하고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매물이 있는지 실거래가 확인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열어봐요. 그러면
예전에 가격이 쭉 오를 때는 매물이 거의 없었어요. 4개, 5개밖에 없어. 4개, 5개. 근데 최근에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를 갔더니 그 매물이 없는 아파트 단지인데 매물이 42개가 나와 있어. 42개가. 왜 그래?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후딱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매물이 무려 42개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상식적으로 꼭 기억 좀 해주십시오. 자, 다시 자,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이제 이걸로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자, 미래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미래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건설 시장에서는 공급을 뭐라고 번역한다고? 건설로. 미래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건설해야지. 그래야 파니까. 그러니까 건설 또는 공급이 느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 가격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 시장에서는 매물로 번역해야죠.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럼 매물은 안 나와.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더 오르면 팔려고. 그렇죠. 그래서 주택시장, 기존 주택시장이냐 신규 주택 건설 시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하나만 더 합시다. 뭐 이렇게 많니? 이런 거죠. 자, 이걸로 한번 봅시다. 자, 32회 때는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똑같이 줬어요. 이렇게 박스를 줬어. 박스를 주고 뭘 찾으라 그랬냐? 그러면 이 박스에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으세요.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그럼 항상 가격은 소비자나 공급자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야 가격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렇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거나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거나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32의 기출. 32의 기출. 자, 박스를 주고 다음 중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소비자의 행동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찾으라는 거고 공급자 행동 중에서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 찾으라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 32, 33회가 어려웠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증가 감소의 논점입니다. 자, 다음 뵙겠습니다.